안녕하세요. 선하여자중학교 미술선생님 크루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기본 원칙 중 원근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벽돌 그리기를 통해 원근법을 적용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근법이란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많이 적용하여 표현한 방법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의 대가들이 이 원근법을 적용하여 여러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먼저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그림에서 여러 등장인물들의 표정과 제스처도 무척 잘 표현하였으나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배경입니다. 배경의 양쪽 벽면에 있는 창문인지 문인지 헷갈리는 그 조형적 표현이 소실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아테네 학당으로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그렸습니다. 라파엘로가 그린 이 아테네 학당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자들의 모습들을 아주 다양한 표정과 다양한 제스처로 표현하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의 배경을 보시면 소실점을 향해 쭉 달려가는 공간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실점을 알고 원근법을 이해하는 데는 벽돌보다 좋은 소재는 없습니다. 벽돌을 가지고 소실점을 적용하여 표현하면 원근법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원근법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원근법이란 보는 거리에 의해서 형태는 변화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작게 보이는 것을 떠나 모양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근법이란 화면에 원근을 나타내어 그림의 현실감과 입체감을 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원근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공기원근법과 선원근법이 있습니다. 공기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층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물이 멀리 있는 사물은 흐리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사물은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원리를 표현하는 것이 공기원근법이고, 선원근법은 가까이 있는 물체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물체는 작게 보인다라는 원칙을 표현하는 것이 선원근법이 되겠습니다. 이 원근법에서 선원근법을 이해하면 원근법의 70% 이상을 이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선원근법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선원근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실점과 투시를 알아야 됩니다. 투시화법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3차원적인 것을 2차원의 규격화된 평면 위에 묘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인데, 멀고 가까운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투시화법의 원리는 지면과 평행인 선은 모두 지평선의 한 점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소실점은 원근 및 깊이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그림은 소실점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원기둥과 직육면체의 변들이 소실점을 향해 연장되어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면 입체감 있게 표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실점은 눈높이에 발생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실점을 향해 달려가는 벽돌과 유사한 직육면체입니다.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보여지는 면과 면의 넓이들이 다르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왼쪽으로 멀어지면 오른쪽 면이 넓게 보이고, 오른쪽으로 멀어지면 왼쪽 면이 넓게 보이게 됩니다. 보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보는 사람과 정면으로 보이는 면이 넓어지게 보입니다. 자, 요거는 원포인트 소실점으로 실내 풍경화와 실외 풍경화를 스케치한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아주 입체감 있게 느껴지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미술사에 나오는 작품으로 메인데르트 호베머가 그린
미델 하르니스의 좁은 길이라는 그림입니다. 소실점을 아주 정확하게 적용해서 그린 풍경화입니다.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림이기도 하죠. 자, 이 그림은 풍경화의 대가로 치는 까뮤 코로가 그린 나르니의 다리라는 작품인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앞에 있는 나무들과 중간 경치에 있는 저 다리가 있는 건너편에 있는 나무들의 크기를 비교하며 보시기 바랍니다. 크기 비교를 통해서 원근감을 나타내고, 또 이쪽에 왼쪽에 있는 공간에 있는 나무와 이런 언덕의 표현과 저 멀리 있는 산의 표현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명도를 완전히 다르게 해서 표현했습니다. 공기원근법도 잘 적용을 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투포인트 소실점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소실점을 두 개로 해서 놓고 표현하는데 육면체를 표현할 때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도시에 있는 건물이나 도시에 있는 블록 같은 표현하실 때는 이 투포인트 소실점으로 표현하면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사용한 그림이 까뮤 피사로가 그린 5의 생토 노래 거리의 뷰의 효과라는 그림입니다. 까뮤 피사로는 인상주의 화가죠. 요 파리의 비온 오후 풍경을 소실점을 잘 적용해 가지고 표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신인상주의 화가인 쉐라가 그린 그랑쥐아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특이하게 점을 찍어서 표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점묘법이라는 화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사람이랑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랑 저 멀리 있는 사람의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원근법을 잘 적용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투포인트 소실점을 표현한 그림인데, 눈높이에 따라서 물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래 하에 보여지는 것은 육면체의 윗면을 보여주게 되고, 위에 상에 보여지는 육면체는 아래의 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소실점을 적용해서 다양한 공간에 위치한 육면체들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위치가 어디쯤에 육면체가 그려지면 어떤 면이 크게 보이고 어떤 면이 작게 보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소실점을 3개 적용한 3차원 투시의 그림입니다.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을 그릴 때 이 3차원 투시를 많이 사용하고, 3차원 그래픽의 기초 개념이 된 투시화법이 3차원 투시가 되겠습니다. X축, Y축, Z축에 대한 이해를 3차원 투시로 하고 3차원 그래픽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벽돌을 아주 소묘로 가지고 깔끔하게 작업한 그림입니다. 원근법을 아주 미미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앞부분과 뒷부분의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근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 정도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은 재질이 다른 벽돌을 이렇게 소묘로 그린 그림입니다. 원근법을 아주 잘 적용해서 아주 입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이 벽돌을 A4지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암을 넣어보세요. 명암을 넣으시고 이것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선생님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이메일은 cruise2007@gmail.com입니다. 파일 네임에 이름과 학번을 적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루즈 티처였습니다.